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모사업 신청연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현황으로 먼저 노인장애인과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사업비 3억 이상 공모사업을 2건 신청하였으며 구비 7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사업은 국시비를 활용하여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향후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 관리하여 구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구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내 의원입니다. 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이게 최대가 70억 원입니까 이게? 개수당? 개수당 예 그렇습니다. 70억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사업비가 10억 7천입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최대 규모가 70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개수당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개수당이라고 하면은 한 위치 한 곳당 70억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한도가 70억이다 그런 뜻인가요?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시설이 다 틀리니까 규모가 예.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군데당 70억?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중고 체육센터 같은데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저 공공 건축물 이제 또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이제 도서관이나 보건소, 경로당하고 이제 아동 관련 시설, 이제 노인 복지 시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 시설하고 청소년 복지 시설 그런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육 시설은 안 된다? 예, 그 시설은 현재 저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에 어제 보니까 장기 계획으로 5년 동안 25억을 들여서 15억인가 2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던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70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번에 10억 7천 이렇게 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창 일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새로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원체 노후화가 됐고 또 비좁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화장실도 같이 쓰고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햇볕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앞에는 우리 체육회 건물이 있고 뒤에는 또 무슨 종교단체 건물이 큰 게 있고 해서 아예 하루 종일 햇볕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외진구대 장소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는 신축을 해야 될 위치인데 여기다 돈을 많이 들여서 과연 이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 박용갑 의원님께서 4월 초쯤에 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 아마 좀 확정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사전에 번호로 듣고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엊그제 또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듯이 지역 국회의원하고의 협력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한테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박용갑 의원님이 국토위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좀 자주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시로 협의를 해서 예, 국비 확보에 최선을 그렇죠. 다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위치를 선정을 할 때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이 경로당의 위치라든가 또 우선순위 리모델링 하는 어디가 제일 먼저 해야 될까는 순위도 제일 많이 아는 것이 지역구 의원님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하기 전에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면은, 사실 문창 1경로당 같은 데는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우선이거든요. 이런 걸 사업을 신청을 할 때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미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이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사업부서와 소통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생에너지 용복갑사원 지원, 이것도 저 부서가, 사업부서가 저쪽이죠? 일자리 경제과입니다. 일자리 예. 경제과죠. 근데 이게 사업비가 18억 중에서 국시 구비 중에서 자부담 4억 별도 이렇게 돼 있는데, 18억 중에서 자부담이 4억이면은 자부담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예, 자부담이 20% 정도 그리고 해당이 됩니다. 예. 20%니까 그러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럼 이게 일반 서민들은 사실 20% 부담하고 하라 하면은 이게 20% 부담률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또 신청했다가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비는 확실하게 이게 확보가 되는 겁니까? 시비는 보장이 되는 건가요? 예, 그동안 공모사업이 있으면 네. 시에서 시비 지원이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는데,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문서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국비 확보 여부의 결과에 따라서 네. 시비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구비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 쪽으로도 배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꼭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로 마치겠습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이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평가를 했나요? 예, 그쪽 그린 리모델링 센터라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예,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이 다섯 곳이죠. 예, 맞습니다. 요번에. 네. 여기에 각 경로당당 안현 경로당은 얼마, 문창 경로당은 예산이 얼마, 각 이게 경로당마다 예산이 지금 좀 배정이 좀 돼 있어요. 예, 지금 경로당별로 사업비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배정돼 있나?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은 거의 2억 안팎인데요. 예. 예, 뭐 안현 경로당이 약 2억 4,800. 예. 예, 그렇고 이제 칠석 경로당이 2억 3,300. 그다음에 산성동에 이제 창명 경로당이 2억 4,400. 예, 거의 2억 안팎입니다. 예. 여기에 또 여기는 자부담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여기는 자부담은 없죠. 없습니다. 예, 없죠. 예. 여기는
안현경로당이 약 한 2억 8천 2억 4,800. 예. 2억 4,800만 원. 예. 한 경로당에 2억 만 원이 들어가서 리모델링 한다는 사업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건물 규모에 비해서는 좀 건물, 비용이 맞습니다. 건물 규모에 대해서 이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정말 실효성 있게 꼭 필요한 곳 이렇게 지금 예산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산 들어갈 곳 거기가 다 지금 나와 있나요? 어느 곳에 얼마 이렇게 예, 여기 지금 저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저 보고서에 보시면은 그 안현경로당 같은 경우는 창호하고 이제 외단열, 고효율 보일러, 태양광 등 그런 걸 이제 설치하는 뭐 5개 사업을 하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 다 전부 다? 이게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대상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좀 큰 경로당은 좀 예산이 좀 더 많게 예, 예. 이렇게 지금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배정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의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육상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개소당 최대 70억 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해도 이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한 사례가 있었죠. 그 어린이집하고 해서 예, 부서 어린이집 했었습니다. 한 군데 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 발굴을 할 때 이렇게 최대 70억까지 되는 사업이 이게 하나당 70억 정도가 되는데 개소당 지금 이제 사업 발굴이 이제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 구비로만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비 부담이 많은 사업들을 조금 그 대상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 하면은 그쪽 사업 쪽으로 조금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5군데라고 하니까 이제 많이 선정은 된 것 같은데 전체 이제 효율성으로 보면은 앞서도 이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또 향후 몇 년 동안은 이제 뭐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검토할 때 또 배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 발굴할 때 조금 대상을 좀 확장시켜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 공모사업 관련해서 시비 지원 관련해서 이제 본의원도 이제 시하고 시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시비랑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시비를 무조건 안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 사안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안 주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이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는 공모사업에 뭐 시비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럼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선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공모사업이라 그래서 저희 구비 부담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여러 종류의 뭐 쏟아져 나오는 이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다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선택을 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그 시비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또 그 시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비를 많이 부담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좀 배분해서 좀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요번에 이제 정책 연구단 한 명 시간 선택제 채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 상정한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를 현행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연구회,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3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를 현행 직제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제3항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연구회 운영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상정한 일건의 한 건은 주민의 의견이 군영에 반영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참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참여 예산 편성 과정상 필요한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지금 여기 조례 개정 올려주셨는데 네, 의원님. 그럼 그동안 이제 주민참여위원회는 계속 이제 개최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간사 한 분이 그동안은 예산팀장 기획실에서 참석을 하신 건가요? 조례대로 그냥 이해를 조례는 하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않나요? 직제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업무 조정이 되면서 네네. 네, 자치부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받게 되면서 네, 그러다 보니 네, 더 됐습니다. 그럼 그대로 지금 여기 변경하시려는 주민참여 예산 업무 담당 팀장님이 참석하셨긴 했던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교육 보니까 네. 교육하시는 거 25년도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표 제가 한번 자료 봤거든요. 네, 의원님. 예, 근데 지금 여기 찾아가는 예산학교 저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주민참여 교육하시는 거를 그렇게 이제 실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여기 교육은 누가 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강사진은 저희들이 이제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계신 위원회에 그 계신 전문가에 분?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 예, 예. 네, 그 분들이 이번에 그 찾아가는 예산학교라고 해서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4개 지금 용두동을 비롯해서 실시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우리 주민들을 만나시면서 그 동에 대한 특성에 맞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혹시 주민들이 함께 주민 의제로서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발굴해가면서 진행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 속해 있으신 분이 이제 교육도 하시는 거네요? 네, 지금 현재 이번에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운영을 하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세부 계획이 보니까
주민참여 지원조직 구성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 연구회라고 있으세요? 예, 이제 둘 수 있다라는 조례에 맞춰서 이제 예, 지금 20조항 말씀해 주시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의원님. 있으신 네네. 것 같은데 네. 여기도 보면 지금 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장, 외부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일단 위원장님하고 분과위원장님은 당연히 위원회에 속해 계신 분이시겠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말씀해 주시는 예, 걸로 예.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아니요, 부위원장님 여기 계시고 보니까 네. 조직명이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게 있으셔서 이거의 구성원들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구성원분들. 주민체서 25년 세부 네. 운영 계획에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운영 계획들이 쭉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예, 예. 그리고 참여해 하시는 이제 그런 순서나 이런 부분 이제 그런 것도 되어 있으시고 네. 또 여기에 보니까 운영의 구성 운영 해가지고 지원 조직 구성 운영이라고 예, 예, 해서 예. 조직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네. 아직 연구회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예,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이제 물론 여기 분과위원회 연구회를 둘 수 있다고 저희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계획 속에는 이제 되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있는데 네,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분과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원래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계셨던 거고 예, 분과위원회. 이제 예산참여위원회에 분과위원분들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계획에는 있으신데 아직 연구회를 연구회는 아직 발족은 못했습니다. 하신 상황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계획을 하시게 되면 이제 발족하시기 전에 이제 그 조례를 조금 더 이제 근거 마련을 하시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이제 20조에 저희들 분과위원회와 연구회 등을 구성하셨다고 있는 20조에 되어 있고요. 예. 네,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예산 그 재정 및 실무 지원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이분들에서 네, 수당을 거기서 좀 지급할 수당을 수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라는 이제 근거를 네, 좀 근거를 좀 마련해서 혹시 발족이 되면 그 연구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예. 부분에 대한 연구 부분을 좀 저희들이 강화하고자 좀 그런 말씀, 그런 예산,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지금 네 조례 개정을 좀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지금은 연구회라고 되어 있으신데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워킹그룹? 예, 워킹그룹은 예. 네, 그분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그분들도 좀 워킹그룹은 컨설팅도 사실은 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이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더 연구하시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졌다고 워킹그룹은 말씀하셨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요. 예. 네, 지금 연구회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연구와 발전 방안을 좀 논의하는 거고요. 예, 예. 워킹그룹은 그 사안에 대해서 혹시나 필요한 자문 같은 거를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이 직원들하고 함께 그 전문가 집단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토론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목적은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다르긴 네. 한데 이제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필요한 자문을 얻다 보면 발전 방향이 나오지 않나요?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회 자체는 어떤 저희들이 이제 특정 주제를 좀 선정을 예. 하거나 정책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제 논의할 때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좀 더 조사도 할 수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워킹그룹은 단 자문 역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워킹그룹은 운영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워킹그룹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활동하고 이제 말씀하신 계시고 것처럼 네 이렇게 그럼 빈번히 뭐 연구회처럼 뭐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모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사안이 네. 발생할 때 저희가 좀 자문을 좀 받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지금 올해도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도 또 자문 받고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 네, 필요하면 계신가요? 저희들이 네 이렇게 좀 자문도 실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연구회를 구성을 하시면 네. 지금 뭐 위원회하고 분과위원장님은 이제 원래 위원회 구성을 하고 계실 거고 원래 이제 계신 분들이니까 네. 예 그리고 외부 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요. 외부 전문가 등 그래서 네네.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고요. 지금 일단은 연구회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전문가라고 표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하고 그 다음에 이 주민참여 예산에 또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 잘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아직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근데 거의 이제 주민참여 예산 선택하고 하셔야 될 때 아니세요? 적정성 검토하시고 하시는. 네, 지금 근데 말씀하신 연구회는 것처럼, 네. 도움은 언제 받으시려고 아직 구성을 안 하신 거예요? 이번 뭐 빨리 되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분에 대한 그 연구회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지 사실 예산 지원 문제는 그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 조항을 좀 마련한 거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연구에 발족도 하고 그래서 이번 예산 주민참여 예산 관련된 부분부터 할 수 있을지 한번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 연구회 분들은 주민참여 네. 예산이 조금 더 이제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걸 도움을 주시는 건데 꼭 수당을 줘야만 이제 구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식견을 또 듣고 저희들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그냥 오셔서 그냥 무보수로 해달라고 하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의 그 위원회는 아니지만 네, 처음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30명으로 많이 늘리셨었잖아요. 예, 지금 30명으로 예, 근데 처음부터 30명은 아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각 분과별로 좀 나누시면서 네. 좀 전문성과 또 이런 자질 있는 분들을 식견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접목시켜서 진짜 저희 구에 필요한 것들을 주민참여 예산이 속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찾겠다고 하셨었는데 그거랑 크게 차이를 지금 못 느끼게 있어서 네, 조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위원분들의 생각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주시는 위원님들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잠깐 선정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개인들이 제출하는 그러한 그 안건과 그 다음에 동지역회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이제 사업부서와 검토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분들이 사업 적격성 여부를 함께 좀 판단해 주시는 그런 역할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참여 관련된 그 안건에 대한 선정이 주로 이제 이분들이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연구회라고 말할 때는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분들과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발전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그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민하면서 나가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부장님 나름대로 지금 설명 감사한데 네. 지금 처음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그분들의 이제 식견을 통해서 확장되거나 정말 이제 중간에 조율도 하시고 적격 사업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심의하시겠다고 하셨었고 또 지금 개선 방향도 보니까 이분들이 또 그 조율하시고 적격 사업 확정하시는 과정이 또 추가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하시는 거는 좋지만 비슷한 분들이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똑같은 의견을 하실 거라고 예상은 되는 상황에 연구회란 이름으로 또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건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예, 의원님 한 번만 또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위원회는 이제 3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 개최합니다. 예, 첫 번째 이제 매년 3월 달쯤에 위원회는 이제 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한번 좀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동지역회의나 그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홈페이지나 아니면 우편이나 메일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주민참여 관련된 사업 안건을 제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한 적격성 관련된 분들을 우리 사업부서와 그다음에 위원님들 함께 모여서 토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이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선정을 해 주시는 그런 세 번의 과정을 거치는 게 위원회고요. 연구회라고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주민참여 예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발전 방안을 가지고 조금 더 주민참여 예산을 활성화시킬까를 고민해 주신 분들이지 위원회하고는 조금 연구 목적이 다릅니다, 의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가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차원에서 사실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다른 자치단체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구회가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 연구회뿐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저희들 토론회 공청회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좀 함께 좀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과 주민들께 좀 더 주민 참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또 공간들도 마련되고 시간들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런 그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집어넣고요. 나중에 또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또 어차피 또 예산은 또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께 또 편성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이제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진행을 예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또 각자의 생각은 또 다르니까 그래서 네네. 8월에 지금 연구에 계획이 되어 있으신데 지금 아직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내실지 조금 의문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수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먼저 시행이 되고 나서 이걸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뒤바뀐 것 같은 주민자치회 의원 예. 말씀. 그거하고 좀 연관을 시켜서 보면은 네네. 주민자치회가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을 하면서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이 돼야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물론 차라리? 주민자치회가 지금 아직 저희가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앞뒤는 그 말씀하신 그렇지 것처럼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이 조례도 제정이 안 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 참여 예산제가 제대로 될 건가 하는 건 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의원님, 그렇지 그 않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제하고 이거하고는 주민자치회하고 완전 별개로 보시는 저희는 겁니까?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주민자치회가 만약에 발족이 된다면 더 좋겠고요. 근데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또 그 부분을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또 예산제 관련된 운영 조례가 별도로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조례를 그러니까 근거로 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주민자치회하고의 운영 체계는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그거는 조례 승인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된 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 주민참여 이게 예산제는 결국은 이미 별개의 조직이라고는 하더라도 네네네. 사실은 각 통마다 모든 각 통의 자치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동 지역회의가 있어서 지금 동에서도 네, 별도로 지금 네. 주민참여 관련된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네. 앞뒤가 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현재 위원수가 30명이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말씀해 주신 네, 30명 맞습니다. 30명이죠. 여기다가 연구회는 별도로 이 위원수 30명 외에 별도로 연구회를 두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회하고 연구회하고는 의원님 별도로 조직이 별도로 운영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위원회에 두는 게 아니고요. 예. 위원 30명 외에 별도의 연구회를 두겠다는 거죠? 예, 그게 지금 20조에 의원님 그 이번에 올리는 거는 연구회 관련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연구회는 이미 저희 예산 관련된 그 참여 운영 조례에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분과위와 유동인을 둘 수 있다고. 근데 이제 그 운영을 두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이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명문화를 통해서 이번에 그 예산 지원 재정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거고요. 이미 연구회는 저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네. 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까 이거는? 지원하기 위한 그 근거 조항이 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판단해서 올린 거고요. 이미 연구회 등은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네. 어차피 이게 주민 참여 예산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그 위원회와 연구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20조에도 보면은 그럼 앞으로 이게 별도의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연구회 그 관련된 발족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연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개정을 해서 그 부분들을 지금 이번에 개정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굳이 뭐 연구회를 위해 필요한 수당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뭐 안 해도 결국은 운영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연구회를 얼마나 크게 뭐 운영을 하려고 하나요? 아니 연구회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위원회처럼 이렇게
뭐 30명, 50명 이렇게는 네.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연구회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주제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방향을 이제 저희들이 연구조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큰 현재 인원이 인원수가 필요하다고 30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원수가 30명이나 되는데 네, 이 30명 중에서 몇 분 선정을 해서 연구회를 별도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그분들은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여기에 듭니다. 지금 뭐 30명 외부 전문가를 다시 또 위촉해도 되고요. 예. 지금 과장님 뒤에 여기 위원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네, 유엔 명단 있습니다. 의원님. 네, 명단 있으면 한번 줘보시고 네네. 이분 중에서 30명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 중에서 몇 분을 분과 이거 여기도 지금 분과위원회가 따로따로 다 돼 있죠. 예, 분과위원회 돼 있습니다. 의원님. 분과위원회를 중에서 연구회 분과위원회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 중에서 운영을 하면 되지. 굳이 연구회를 별도로 이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연구회는 구성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있는데 여기다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굳이 넣어서 의구심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원님, 위원회의 위원들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회를 통한 연구하는 그 내용 자체가 별도로 제가 지금 연구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 그 연구실을 지금 설치를 말씀드린 해가지고. 것처럼 위원회의 역할과 네. 연구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위원회는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 국장님 자체가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분야별로 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연구 분과위원회를 따로 두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안에 30명 중에서. 위원님, 위원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네. 안건으로 올라왔던 분들에 대한 적격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분들이 그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 속에 위원회 역할이 있는 거고요. 네. 연구회는 말 그대로 어떠한 그 위원회 선정을 통한 어떤 그런 위원회처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 그대로 무슨 의정 연구회도 있듯이 그 연구회 통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구와 그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위원회는 말 그대로 지금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네. 전년도 예산은 636만 원 쓰는데 예. 올해 본 예산이 1242만 원이 늘었어요. 100%가 늘었거든요. 예산이. 그 의원수 네네. 30명에다가 수당 30명 3회 수당이 900만 원이 보니까 수당이 거기다가 네, 맞습니다. 수당이 또 이분들께 초과했을 시에 450만 원에서 1350만 원 강사 수당이 25만 원씩 4회 네, 올해 예산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좀 이게 예산이 100% 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것도 연구회를 횟수가 하나 두고 일에 늘었습니다. 의원님. 설명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공청회 하고 연구회를 두고 하면은 예산이 이제 이게 얼마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권이 우리 집행위원회 있지만 또 네. 심의일권이 우리 의원님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관련된 분들은 지금 뭐 금액적으로 얼마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주고서 예산을 달라는데 안 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지원 관련된 부분들을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관련된 분들 아직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아직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기관에서 설명이나 공청회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잘 운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우리가 그 주민 참여 예산제 그 조례가 처음 생긴 게 언제였죠? 저희가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조례를 만들고 한 게 2003년인가요? 2006년? 네, 2006년 의원님 되겠습니다. 예, 2006년에 처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20년이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20년이 됐는데 그 안에 그 2011년, 그다음에 2019년, 2022년, 2023년 해가지고 4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해서 지금 상태 보시면은 이 조례가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를 시키는데 제가 그러니까 최적의 상태라고 해서
더 이상 손을 안 댄 게 아닌가 싶거든요. 더 이상 개정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6년부터 사실은 주민참여 예산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고 조례는 돼 있었지만 네,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행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민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더 공감이 되면서 또 주민자치 관련된 분들이 발전되면서 이제 주민 참여 역할이 조금씩 더 늘어나서 예산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도에 저희들 일부 개정 조례를 했고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조례 개정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례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그 예산이라든가 그 경비 관련해 갖고는 위원회 말고는 전혀 그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은 그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다음에 토론회 운영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안 했던 게 아닌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네. 생각을 할 때 네. 어떤 조례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거를 대개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예산까지 같이 편성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지 네네. 않나요? 근데 지금 20년 동안 운영한 조례를 예산에 대한 게 전혀 얘기가 없다가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굳이 이거를 이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신 필요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당 지급 관련된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지금 네, 그리고요. 아니, 그리고 조례도 돼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교육 관련된 예산 부분도 강사 수당이 서 있습니다. 예, 예. 네, 일부. 근데 그 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 뭐 토론회라든지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서 또 연구회를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도 좀 많이 수렴하고 또한 정책 제안이라든지 혹시 제도 개선이 있으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받아보기 위해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7조 보면은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및 방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 공청회랑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예산의 범위나 방법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의견 수렴 절차로는 구청장이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2조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을 의견 수렴할 수 있다라고 다 돼 있습니다, 사업이. 네. 근데도 지금 20년 동안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주민참여 예산을 했던 건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좀 동원되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지만 주민참여 예산이 초창기부터 시작이 되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예산도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전문가 집단이 함께 또 하게 되는 그런 주민참여 유산위원회의 역할이 또 증대되고 있고요. 위원회를 보강을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들, 그 다음에 동주민자치위에서 추천한 사람들, 네. 그리고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구의회 추천을 받은 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을 하고 사회적 약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원회로도 지금 주민참여 예산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던 거 아닌가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활성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 그러면 공청회 설명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에 관련된 예산 얘기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그걸 굳이 20년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 예산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신 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조례상으로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둘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 뿐이지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주민참여에서 발전해 왔다는 과정 자체는 지금 현재까지도 그때는 그때는 그러면은 그때는 네. 공청회라든가 설명 같은 거를 계속 하시긴 하셨죠.
설명회 공청회라는 부분도 물론 뭐 제 기억으로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진짜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을 개최한 기억은 좀 제 기억에는 좀 없습니다. 솔직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 관련된 교육 강사 수당이 이번에 좀 발족이 되면서 제가 네. 그 어느 동을 방문했을 때 네. 그 주민들한테 금년에 우리가 주민 예산제 추천할 어떤 사업들을 공모한다 그러면서 주민들끼리 이제 몇 가지 안을 내놓고 스티커를 붙이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과정이 17기 동에도 공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예산들은 그냥 동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동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교육했던 게 권역별 그 예산 관련된 분들은 설명회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또 예산 학교를 또 이렇게 운영을 해서 계속 저희들이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설명이라든지 공청회 토론회는 이제 저희 구가 대대적으로 진짜 날짜를 정해서 모든 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했던 것이 제 기억이 없다는 말씀드렸고요. 동에서 직접 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일부 저희들이 권역별로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들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있을 때 필요하면은 저희들께 아까 주민참여 예산 관련된 학교를 운영했다듯이 전문가 관련된 분들이 필요성이 있으면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그런 예산 참여 관련된 교육과 함께 마을 문제를 가지고 함께 다뤘던 문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네. 그러니까 조례는 이 내용들이 지금 21조 새로 이렇게 사망에 이렇게 추가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그 경비에 대한 것을 조례에 미리 담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담고 이제 와서 담는 거에 대한 거를 여쭈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해서 또 조례는 또 개정이 되고 필요한 부분들이 삽입이 되고 또 불필요한 건 삭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영구적으로 쭉 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시대적 상황이 변화에 따라서 삽입되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조례를 만들 때 네네.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이런 거를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시잖아요. 지금도.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이 예산 부분은 왜 같이 해서 조례 개정을 안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와서 이제 그 예산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21조니까 첨가를 하시는 게 맞냐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2023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개정을 안 하고 지금 개정하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되겠습니까? 만약에 조례를 4번 개정하는데 그때 개정할 때 필요성이 있었으면 그때 개정을 했을 건데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간 게 23년에 들어간 거예요. 토론회랑 설명회 이런 내용들이. 그 전에 아마 다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거를 할 때 그 당시에 왜 그게 필요에 대한 예산에 대한 거를 포함을 안 시켰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참여 관련된 예산을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공청회나 토론회 관련된 그런 또 연구회 같은 부분들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항목이 지금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받고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신규 사업을 하는 건가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한가라고 그러고 해서 지금 조례 전문을 다 다시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계속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삽입하는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 자꾸 예산을 만들 때 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그 당시에 안 했냐는 거죠. 그 당시 안 한 이유를 지금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릴 수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네. 그러니까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네, 맞습니다.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애초에 조례를 만들 당시에 예산 부분도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위원회는 또 예산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으면 아쉬움이 없었을 건 못 들어갔으니까 지금 담고 있는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조금 뭐라고 답변할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 네. 이후에도 개정이 계속 있었는데도 네네네. 이거를 안 했다는 건 이게 없어도 굳이 안 해도
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 진행하는 부분과 활성화시키는 방법하고는 조금 의원님 구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네. 우리 주민 참여 예산은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우리 위원회는 조금씩 개정을 하셨어요, 그죠? 네네. 네. 그럼 그건 뭐냐면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신 네.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는 그럼 그때 당시 왜 개정을 그때 당시에 이 재정 지원 관련된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왜 이거는 네. 전혀 사실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 조례에 담겨져 있던 것을 맞습니다.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를 넣는 건데 네 맞습니다. 처음 할 때부터 이거를 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의원님 네, 조례를 당연히 만들 때 들어갈 게 네 맞습니다. 너무나 네.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오해를 사고 잘못하면은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조례를 그래서 만들 때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예. 드린 거고 그래서 앞으로 또 만약에 어떤 조례 우리 최근 조례 보면은 조례 오면서 지원된 예산을 항상 같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뭐 늦게라도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거지만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일단 지금 26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네네. 우리가 3월 31일 날 위원회 개최를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나온 걸 근거로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위해 사업 공모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해서 지금 공모를 받으신 상태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뒤늦게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어떤 오해 같은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만약에 개정을 한다든가 할 때 그때 바로바로 거기에 맞는 예산을 같이 담아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혹시나 조례를 또 다른 조례라든지 만들어질 때는 근데 지금 좀 보면은 세심하게 좀 저희들이 신규 사업은 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조례에 담겨져 있던 내용들이니까. 네. 지금 현재의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지 예. 어떤 새로운 걸 만든 건 아닙니다, 의원님. 네,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네 이해했습니다, 의원님. 이해하시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우리 지방자치 단체 재정 운영 이제 주민 참여는 1997년부터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 예산 감시 운동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2005년 8월에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 예산서 도입을 권고를 했고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했어요. 네네.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단계를 이제 밟아서 왔는데 지금까지의 주민들의 참여를 보면은 행정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로 보입니다. 좀 보이고 네네. 이 주민 참여 예산은 정치적 관심 또 자치단체의 노력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재원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계된 재원 속에 주민 참여 예산제도 해야 되겠고 사업부서에 사업도 해야 되겠고 엄청 재원이 많이 이제 들어갈 곳이 많은데 지금 개정 조례안을 보면은 물론 지방재정법에 홍보 또 교육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연구회라는 재정 지원 근거가 또 조항을 이제 신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정말 이 예산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국회의원 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또 각 동에 동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고 이 동에는 우리 동에는 뭔 예산이 좀 필요하다. 어느 사업에 할 예산이. 또 각 부서의 우리 공무원분들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지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래서 이렇게 좀 협업 표사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네. 평가를 매년 합니까? 평가라기보다는 만족도 조사를 좀 저희들이 함께 주민투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 아니 주민분들께. 만족도는 조사가 나와요. 근데 네네. 거기에 대한 평가.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을 했지만은 평가를 해보니 요거는 조금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평가 나온 건 없어요. 사업별 평가는 좀 각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 예산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선정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그 진행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완료됐을 때의 평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런 건지 잘 이렇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평가는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고, 네네. 이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걸 꼭 공식 기구가 아니더라도 네. 타운형 미팅 같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예산은 좀 그렇디다. 또 앞으로 예산을 좀 이렇게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 이제까지 그런 일을 한번 했냐 이거야. 지금 그런 평가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발전을 위한 그 현재의 시스템을 운영됐던 것들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 말씀하신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이런 것들이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올린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평가뿐이 아니고 또 제도적 그 개선 방안이라든지 조금 더 그 정책 제안에 대한 그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좀 끌어낼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주민 참여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우리 각 실과 부서에서 어느 지역의 어느 계층이 어느 분야에 어느 만큼 수요를 원하는지 또 이것을 근거로 예산 편성 방향과 재원 부분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하고들 계시잖아요. 각 부서에서. 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근데 굳이 이 주민 참여 예산에 꼭 연구회를 둬서 이 연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뿐이 아니고 모든 정책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또 인사발령에서 업무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 연구회의 필요성을 굳이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제도적으로 뭔가 바꿀 게 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조언을 받는다면 그 제도 개선에 대한 그러한 그 부분들도 조금 더 저희들이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연구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연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연구회 재정 지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구성 인구 연구회 회원이 몇 명이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것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은 연구회 구성 인원수 또 예산 지원 예산 또 의원의 수당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할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회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아직 발족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금도 사실은 연구회 발족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발족하는 게 물론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뿐이지 지금 현재 있는 조례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그거에 따른 예산 관련된 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뿐이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가 30명이라고 했나요? 네, 30명 맞습니다. 30명이죠? 네. 30명. 또 각 동의 동장님 또 직원분들 또 우리 지역 구의원들 이렇게 꼭 어떠한 기구를 안 만들어도 예산은 충분히 우리가 짤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해요. 네. 전문가라는 분들이 뭐 굳이 따지면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 갖고 이제 주민들이에요. 또 동장님들이 직원들이 부지런히 그 동에 또 지역 의원들이 그 지역에 부지런히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주민들한테 맞습니다. 이러이러한 우리 동에 좀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우리가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지 안 짤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이 전부 다 이 주민 참여 예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이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네네. 굳이 연구회를 꼭 둬야 되나 이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원님, 연구회 두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 그 운영조례에 이미 연구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지금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 연구회라든지 지금 우리가 지금 개정조례안 내용 속에 보면 토론회 공청회도 지금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재정이 필요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만 말하는 뿐이지 지금도 연구회 저희들이 발족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알았습니다. 진행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네, 만약에 네네. 이제 통과돼서 네네. 아직 구성을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또 구성을 하시게 된다면 네네. 지금 구성원을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참여 위원장님 한 분, 분과장님 네 분이시죠. 네, 예. 부위원장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분과장님들 네, 해서 부과장님 계시고요. 네. 예, 그러면 벌써 5분이세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몇 분 같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 포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통 2분 정도 포함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아직 발족을 못했기 때문에 발족을 못했는데 네. 계획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네, 대로 네, 지금 그렇게 지금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벌써 7분. 그럼 전문가가 몇 분이나 돼요? 지금 직원이라는 표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전문 그 집단이 있고요. 관련 공무원은 이제 꼭 2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몇 분 필요한- 예상하고 최소한 2분은 참석하시잖아요. 근데 왜냐면 보통 이제 담당 국장님하고 팀장도 있고 담당 팀장하고 과장, 그리고 최소한 2분.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된 예산은 사실은 전 부서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않습니까? 아, 제가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연구회 말씀은요. 쪽이니까, 네. 연구의 구성에 대해서 여기에 올려주셨으니까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그대로 네. 읽어드리면 구성이 위원장님 한 분, 위원장, 네. 그리고 분과위원장, 외부 전문가 등 해서 10명 이내. 그러니까 10명도 안 되고 9명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 한 분, 분과위원장님 4분, 벌써 5분이죠. 그리고 공무원 2분 하면 7분이에요. 그럼 외부 전문가가 많이 들어왔자 2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분과위원장님 분들하고 2회 이상 심의하시면서 이분들이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을 거거든요. 타당성이라든지. 이미 그래서 전달하실 거 다 하시고 위원분들하고 상의하실 거 하셨는데 연구회를 또 해서 발전 방향 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신다면 정말 그 목적이시라면 이분들로 구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구성원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지금 말씀대로 네, 연구회는 발전 방향인 거고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다음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한 연구회를 구성하시는 거잖아요.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아마
처음에 지금 기본계획이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이제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기본계획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조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희 이제 만약에 한번, 하신다면 네, 결정하겠다면 구성원은 좀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이미 수당 받고 계시고 이미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발전 방향이라든지 왜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 이미 말씀을 하셨을 거고 그런 의원님, 그 분들이 최소한 7, 8분이라는 거죠. 의원님 근데 위원회에 계신 분들과 또 연구회에 있는 분들이 같은 분이에요. 아니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어떤 내용? 연구회 구성원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분이라는 거죠. 아니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 왜냐면 다른 외부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예, 수도 네, 있는데 네네. 이미 지금 아직 예고하셨던 분들한테 하셨던 분들이 예예예. 이미 그 1차, 2차 심의하신 다음에 이제 연구회를 하신다라고 지금 계획상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계획상이 1차, 2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예산참여위원회 예. 위원회 끝났고 지금 연구회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자료상으로 해서 네네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그런데- 진행되는 건 연구회는 아니고요. 지금 혹시나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다면 그런 뜻으로 연구회 내용을 적은 건 아닙니다, 의원님. 예, 연구회는 그래서 만약에 구성을 네네네. 하신다고 하시면 네네네. 처음을 하든 뒤를 하시든 간에 네. 이미 여기에서 속해 계시고 수당 받고 계신 분들을 포함을 하면 발전 방향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을 하실 때 네. 만약에 하신다면 구성을 하실 때 조금 다른 구성으로 조직을 그 연구에 구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회에 관련된 발족할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검토해서 진행할 거고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에 대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정확히 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네. 이제 지금 이번에 그 조례에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회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연구에 관련된 재정 지원 관련된 것만 지금 저희가 조례에 삽입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부분들이 1차, 2차 지금 진행이 된 예산참여위원회 다음에 또 연구회가 들어가고 이런 말씀을 아니, 해주신 그러니까 거죠. 순차가 중요한 게 네,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구성하실 네, 때 그건 아닙니다. 예, 말씀드렸고요. 구성원들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다양성 있게 해보시라는 저희가, 거예요. 네, 할 때, 그냥 네. 자료로 주신 걸로는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좀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할 때는 연구회 할 때는 만약에 발족한다면 주민참여 관련된 예산위원회 의원들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부분들을 접목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 그래서 구성을 네.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의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서 저희 한 세출 예산 한 7천억 되죠 1년? 7천억 내외. 7천억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거기서 주민참여 예산목으로 몇 프로 정도 배정하고 계시죠? 지금 올해 예산으로는 7억 9천만 원 정도 지금 7억 현재 9천. 예산 사업이 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회를 통해서 이 8억 7억 9천 한 거에 내년 2026년 예산 편성할 때 27년 편성할 때 증액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지금 현재 선정된 부분이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된 걸로 봐서는 7월 4일 날까지 끝내셨죠? 네, 지금 접수만 됐습니다, 의원님. 네, 자, 이게 부장님 이 조례가 네네. 이 7억 9천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판단을 하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금액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7억 9천이 올해 예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 금액적인 7억 9천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참여 예산제 만든 취지는 여기 지금 정의도 나와 있고 또 필요성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분들이 예산 과정 속에 좀 참여를 좀 보장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행정 쪽에서만 예산 편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참여를 이 이끌어내기 위한 예산 거라 편성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이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네, 주민 의견도 네, 그렇죠. 함께 듣는 겁니다. 네. 예. 그 의견 듣는 거를 활성화시키고자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를 만드는 건 아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만든 그 목적도 그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심의에 한정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위원회 제12조 위원회 예산 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예산 과정 주민 의견 수렴, 관련해서 구청장이 회의 붙이는 사항,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 뭐겠습니까? 발전 방향을 높이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이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아니에요? 네, 위원회 기능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지금 그리고 3회 정도의 예산 수당이 지금 서 있고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들의 그 예산 참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낸 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아니고. 네, 심의 그렇죠? 기능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네. 이제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근거로 말씀하시는 20조의 분과위원회 연구회를 둘 수 있다는 그렇게 존경하는 육상래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분과위원회 형태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분과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 위원회 기능 4가지 속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판단을 하고 네네. 자 거기서 부족하다. 그러면 정책자문단 운영하고 계시죠. 정책자문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에 또 저희들이 연구위원 또 한 명 뽑으시죠. 네,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회 구성해서 전문가를 지금 모호하게만 해놨어요. 재정 예산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아예 확정적으로 예산 재정 분야에 뭐 5년이나 10년 이상 아니면 대학 교수,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나 이런 부분들로 명확히 해서 그분들을 구성을 해놓고 운영을 하면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네네. 아까 그 답변 과정에서 이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랑 별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7억 9천 주민참여예산제로 배정을 합니다. 만약에 주민자치법이 통과됐어요. 주민총회에서 마을사업 선정하죠. 네, 선정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업비 예산은 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주민참여예산 아니에요? 그 동지역회에서 되는 예산? 근데 왜 관련 없다는 표현을 쓰시죠? 관련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주민자치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운영되는 과정은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거와 별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운영되는 것들도 운영되는 그다음에 겁니다. 또 네. 하나 네. 지금 저희들 동장 추천제로 해가지고 마을사업 2억 이내 또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이제 3개의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통과된다면은 이 그 동지역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이 파이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7억 9천 안에서 17개 동이 다 해결이 되는데 주민자치회 네네. 구성이 되면은 시범동 네. 3개를 선정한다 치면은 그 7억 9천 안에 있는 동지역회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5천만 원 이내인데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그 기준점은 지금 의원님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말씀하신 커질 것처럼 수밖에 없는 커질 수도 구조.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 뭐 저뿐이 아니고 네. 주민자치회 최종 목적이 그 지역 마을 사업을 지역 구민들이 의제를 발굴해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의 주요 기능이 뭐냐면 예산이에요. 사업 발굴이고. 그러면 거기서 지역 주민총회에서 10가지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는 취지 자체가 무색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적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사업이 올랐다가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함께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들이 왜 아까 존경하는 유수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왜 우리가 이거를 그 7천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7억 9천으로 묶어놨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주민참여 운영 명목으로 이제 이런 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고 과도하게 행정이 집행한다. 동지역회의도 제가 뭐 몇 분이 하는 거는 봤지만 다른 데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참여도가 설정이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실질적 주민 참여보다는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인원이 적다 보면은 다양한 의견 수렴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개최한 거 비해서 효과 대비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소수 이익 집단이나 시민단체 예산 확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이 이 지자체에서 지금도 인력이 없는데 설명회 공청회 인력 시간 투자하면 행정비용 낭비에 대한 우려도 있고 요게 궁극적으로는 책임에 대한 부분도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결정권이 주민에 대한 결정권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그 문제가 있어서 이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고요. 아까 이 간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지금 현재 예산팀을 직제로 바꾸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직제로 바꾸기 위한 기능을 좀 살펴보셔야죠. 예산팀장이 맡았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예산 편성의 실무를 배정을 담당하는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 절차라든가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때 단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치팀장이 올렸는데 예산팀장이 삭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이 안 맞았을 때. 그러면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이 주민참여 예산 계획에 같이 포함을 했을 때 행정의 일관성이 있고 효율화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자치팀장이 했을 때도 장점은 있어요. 주민하고 소통을 잘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예산 실무에 대한 것이 예산 팀장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적으로 직제에 따라서 이거를 팀장 직제에 대한 간사 운영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거를 다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두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20조의 조항은 분과위원회 개념인데 지금 발족하시려고 하는 거는 연구에는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개념으로 본 의원이 이해가 돼요. 계속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별도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이 안에서 20조 항을 분과를 해서 연구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적, 기능, 위원회 선출, 운영 이 부분들이 조례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둘 수 있다라는 조항만 가지고 그거 운영하는 모든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는 너무 방만한 계획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 검토와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말씀 감사하고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담당 팀장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주민참여예산 업무가 전에 예산인 계실 때는 예산팀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걸 중점을 둬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거고요. 물론 예산팀장이 하는 경우와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업무는 저희 직제가 바뀌면서 조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이 하더라도 지금 우려하셨던 그 예산팀장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장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잘 소통하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주민참여예산 예산팀장이 언제부터 하셨어요? 기획 홍보실에 주민참여예산 업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언제 있었냐고. 아, 몇 년도냐고요? 네. 그게 자치로 넘어온 게 언제쯤이에요? 2020. 네. 아,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제 2022년도 11월 1일 날 조직 개편돼서 기획조정실에서 총무과로 이제 좀 이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10월 달에 이제 총무과에서 자치부가 현재 글로 좀 이관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그럼 직제에 따라서 바꾸셨어야지. 그때 조례 개정하면서 그거는 안 바꾸고서 이제 와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그리고 네네. 이 부분은 이 본의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팀장님이 담당하셨을 때와 지금 실무팀이 담당했을 때의 장단점이 서로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은 같이 들어가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 관련돼서 조례를 많이 봤어요. 자치단체를. 네. 복합으로 하는 데들도 있어요.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한번 말씀 드리면요.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다른 주민들 참여율이 좀 많이 저조한 부분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 사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지금 말씀해 주시는 연구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또 분명히 존재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연구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미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조항을 줄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어떤 위원회와 또 다른 똑같은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관련돼서 이제 개정안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이제 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자치법규 위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간결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 2조의 정의라고 보면 현행의 이 조례에서는 주민이라 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요게 이제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르면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법제처라든가 알기 쉬운 법령으로 이제 개정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4번, 5번의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세심하고 조문에 대한 정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조항만을 지금 해서 계속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도 현행 3조 같은 경우 법령 준수 의무는 지방자치대는 사형위 법령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건데, 이 조례에서 또다시 규정을 한 게 중복으로 이게 할 수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법의 문제라든가 위원회 위촉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그 대전광역시 중구위원회 설치 운영 기본 조례 안에 다 규정이 돼 있는 사항들을 이 조례에다 다시 갖다 써가지고 조문만 늘려놓은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분들 회의록 공개라든가 수당 같은 문제들도 다 그쪽에 다 이미 편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례를 좀 이 개정안을 내시고 할 때는 좀 더 이 다양한 이 그 조문이 현재 현행화하는 게 지금 저희 법률들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문구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용어와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 오한숙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한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갈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이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